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죠. 2월 2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장이 끝날 무렵에 지수가 오히려 좀 이렇게 주저앉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반등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작 전부터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이 상승 출발할 때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든지 아니면 뭐 더 세게 밀어 올리든지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신경이 많이 썼던 그런 날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부터 0.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처음부터 지켜냈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은 그 급격하게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만 이제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 부문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한 1,5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팔았고, 기관은 1,5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1%가 넘게 그렇게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전부 반환하고 그때는 0.4% 정도 상승한 거로 끝을 냈는데,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88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07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41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884억을 판 게 이 중에서 한 1,500억 정도가 동시효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412.85포인트, 어제보다 0.42% 상승하는 선에서 반등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정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은 그 하루 종일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어떤 한 주체가 딱 나와서 이걸 끌고 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이게 출발 후에 상승을 하면서 1.7%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은 끝날 때 매수로 끝났고, 또 그 기관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좀 기타 법인이 1,144억 정도를 순매수를 들어와서 그게 좀 이제 왜곡된 면이 조금 있다는 거는 좀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지금 분류할 때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나오지만 기타 법인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는 관련된 법인이죠. 그래서 혹시 뭐 이게 SM 관련 아닌가? 아직은 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어쨌든간 오늘 이제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625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1,25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21억을 순매도했고, 기타 법인이 1,14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91.60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45%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이제 별로 좋아할 수 없는 밑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그려졌잖아요. 어제 이제 음봉인데 밑에 꼬리가 달렸고, 오늘 이제 옆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이래서 아무래도 코스피는 아직도 조정 중이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거기서 막히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뒷심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아무래도 그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환율은 오늘 1322원 60전에 끝나서 40전 약해지는 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는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이렇게 샀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만 127억 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263억, SDI 48억, LG화학 76억, LG에너지솔루션 61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뭐 전부 샀어요. 기관은 그 시가총액 1위수부터 10위까지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에서는 재미난 게 기관도 카카오게임즈를 110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5억 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동시에 매수한 게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DI 이거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는 카카오게임즈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에 관련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뭐 에코프로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다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44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183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333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날이었죠. 물론 이제 뭐 많이 오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소재 쪽을 팔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개인들이 또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죠. 그래서 비스코 30%, 리비안 6%, 테슬라 5%, 루시드 2%뭐 이렇게 다 올랐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SDI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그 라인을 점검하러 갔다 하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이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시제품을 제작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원격 진로도 오늘 또 움직였고, 또 하나 웹툰. 이거는 이제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웹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웹툰도 만화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웹툰 협회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고, 또 이제 여행 기대감 중국 뭐 이제 양해열리죠 주말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뭔가 바뀔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래서 여행주들도 오늘 좀 움직였고, 애플페이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또 관련주들 움직이고, 폐배터리, 이 리튬 뭐 이런 것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게 산업부가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발표한 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리튬을 포함해서 10개 핵심 광물을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자원화 기술, 이게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이거를 신성장 원천 기술에 이제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는 회사에 대해서 세액 공제도 추진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줘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오늘은 반등이잖아요. 반등이니까 반등이 나타나자마자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각각의 그 이슈를 만들던 그 테마들이 일제히 서로 그 새 과시를 한번 한 날이 아닌가. 오늘 일제히 이제 뭐 웬만한 것들 다 자기 나름대로 움직였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약한 데서 이렇게 서로 새 과시 뺑뺑 돌다가 새 과시를 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가 내일 3일절이나 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이게 이제 오늘 이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 쉬지만 이제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그런 영향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좀 보면 뭐 이제 거듭해서 이번 달에 이제 쏟아져 나왔던 뭐 CPI, PPI, 뭐 PC 뭐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어느 거 하나 이제 시장에 만족하게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였다. 이러고서 이제 시장이 되게 좋아했는데 이건 이제 시장 편에 서준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연준이 3월 들어서 어떡할까 이제 처분만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숙여진 게 우리가 이제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오르는 폭이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꺾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상승폭이 꺾인 거예요. 그것도 뭐 꺾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물가 수준을 보면 계속 높은 거예요. 높은데 올라가는 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지, 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먹으면 뭐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0원 했던 게 9,000원으로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10,000원인데, 예. 1,100원밖에 안 올렸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경기 둔화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이제 모든 것이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잘 진행 중이다. 연준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일찌감치 이제 금년 일찌감치 금리 인상 멈추고 연준이 연말쯤 되면 금리 인하 카드까지 이제 꺼내 들어서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시장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낙관론들이 나오고 뭐 그렇게 돼야 된다. 뭐 이렇고 무슨 뭐 경기 침체는 뭔 침체냐. 무슨 랜딩은 무슨 랜딩, 로 랜딩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시장이 갑자기 이제 이런 연이어서 터져나온 지표들이 이렇게 되니까 희망 동력을 순간적으로 잃은 거예요. 희망 동력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희망 동력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시장이.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시장은 그렇게 상승을 애타게 원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장이 그냥 툴썩 이렇게 못 주저앉는다. 이 관성 때문에. 그래서 이유만 있으면 오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장이 후퇴했다가 또 반등 나왔다. 막 이게 이제 거듭되는 거예요. 반등도 이제 강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반등이 점점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막 이렇게 돼요. 변동성이 커지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안 해요.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다 툭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크게 들쭉날쭉 시장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뭐 이렇게 행동을 정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이게 지금 파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빠져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러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닌지 또 우연히 갖고 어떻게 있던 이제 뭐 테마 이슈 관련 주식들도 막 급등을 해도 이게 이제 그만 파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항상 내가 팔면 그 다음날 더 오르더라 뭐 이래서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급락하는 거 아닌지 이게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시장은 매매 타이밍 잡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걸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진즉에 올해 들자마자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 이런 장에서는 진짜 내 인생 종목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인생 종목 아시죠? 난 몇 년 동안 이것만 모아간다. 빠지든 오르든 그런 거를 아니라면 각자 나름의 매매 원칙을 정해갖고 그 기준대로 움직여야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게 뭐냐면 얼핏 듣기에 따라서는 매매 원칙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너무 뭐 단타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이제 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요. 해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게 그렇게 단타를 자꾸 부추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조건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적합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단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죠? 그냥 보유하고 있는다. 홀드. 그냥 가지고 있는다. 그 다음에 팔거나 사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매일 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점을 놓고 우리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한 번이 이랬다, 한 번이 이랬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홀더하는 거, 이런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난 이 종목을 한 3, 4년 동안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서 그때 승부를 보겠다. 이러면 그건 얘기할 거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 팔고 사는 타이밍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고 사는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 매매에 준해서 해라.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하면 5일이 깨졌을 때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위험 신호다. 5일이 깨지고 내려왔을 때 10일이 파동선인데 파동선이 밑을 향하면 그러면 1차적으로 매도를 한번 한다. 분할 매도. 그 다음에 10일도 깨고 내려가. 그러면은 2차 분할 매도. 20일도 깨면서 역배열되면 3차 매도. 이런 이제 그 원칙, 이거는 이제 제가 정한 원칙인데 비교적 요즘 같은 때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각자가 있어야 요즘 같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되는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순환이 되면요. 대형주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똑같아요. 이 원칙을 적용시키면 진짜 이렇게 지나온 거를 보면 귀신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왜 제가 5일, 10일, 20일만 갖고 하느냐 하면 지금은 그게 맞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20일 이동평균이 뭐예요? 한 달 평균이잖아요. 10일 이동평균이 2주 평균이에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은 일주일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주일, 보름, 한 달만 갖고 그 사이클의 상관관계만 따져도 우리가 상황별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왜?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 세 가지를 움직임을 갖고도 상황이 정리가 된다. 물론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5일, 10일, 20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잘 맞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같은 때 이런 짓 하면 큰일 나죠.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올해 들어오면서 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해라. 올라가도 막 이렇잖아요. 5일 이동평균이랑 이격이 높이 벌어져서 막 위로 막 치솟아요. 이격이 너무 높으니까 나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팔지 마시라. 5일 꺾이기 전까지 팔지 마시라. 5일을 뚫고 내려올 때까지 팔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러면 요즘 같은 이런 테마장에서는 일찍 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차피 테마라는 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꺾일 때는 우리가 그런 차트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게 맞다지, 이게 항상 맞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제 아셔야지 돼요. 지금 이슈가 순환되고 테마가 순환되고 박스권 시장에서는 이게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짚어서 길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내일 3.1절 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그동안 제가 이제 브런치 카페라고 했었잖아요. 토요일 날마다. 오랜만에 이제 브런치 카페에 이거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 브런치 카페 어디로 찾아갑니까?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숏 영상처럼 100만 개미 안에 이게 재생 목록에 브런치 카페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한 1년 이상 여러분들한테 기초가 되는 거를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던 그런 이제 챕터입니다. 거기다가
내일 오전 9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백만개미 들어오셔가지고 아무나 보세요. 여러 번 보시고 그 중간에 메모해 놓고 그 실제로 제가 내일은 이제 차트 활용법까지 해서 실제로 그동안 일어났던 중요한 종목들의 차트를 놓고 거기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보시고 이 우리가 그 김인현 3월 1일 날 대한 독립만세 불렀던 날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가지고 또 주린이에서 독립하셔야죠.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그렇게 하고 내일 또 뭐 오후 2시에 숏 영상이 하나 또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좀 편히 공부하시는 그런 날 그리고 스쿨 회원분들은 새벽에 제가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서 또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저는 3월 2일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